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젝트 꿈틀 시즌 7. 자, 오늘도 이 청소년들의 잘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진짜 나침판이 되기 위해서 우리 꿈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눈 마주치면서 경청하면서 듣고 싶은데 말이죠.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강릉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 여러분, 진짜 이렇게 친절하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라고 미국 대통령 아시죠? 그분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진짜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모실 멘토분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이분 손을 거친 사물에는 전부 생명력이 들어가고요. 정말 예술과 과학을 넘나들면서 키네틱 아티스트, 로봇 디자이너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엄윤설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저의 강연은 항상 이 영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영화는요, 2035년도를 배경으로 해서 2004년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이 영화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화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영화 속에 보면은 로봇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영화가 있기 이전에는 로봇의 외형 디자인은 금속 재질에 막 힘 세게 생기고 막 울퉁불퉁하게 막 근육질 붙고 막 싸움 잘하게 생길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로봇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곧 나올 로봇은 NS5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로봇인데 이 디자인은 굉장히 슬림하고 긴 라인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 영화 이후로 저의 디자인도 크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바뀝니다. 네, 이게 NS5고요. 이게 찰리라는 로봇이에요. 찰리 1, 그리고 이게 찰리 2입니다. 찰리라는 로봇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외형을 디자인했었던 로봇이에요. 찰리는 원래 축구하는 로봇입니다. 축구하는 로봇이고요. 2011년도에 로보컵이라는 세계 로봇들의 축구 대회에서 우승컵을 탔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컵이 저희는 루이비통 컵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는 우승컵입니다. 잘 보시면 이 안에 명패들이 붙어 있어요. 이 명패에는 딱 3개의 글귀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연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팀 이름이 들어가고요. 국가명이 들어가요. 저희가 2011년도에 우승을 했을 때 이때는 저희가 유학 중이었고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들어갔냐면 2011 팀 찰리 USA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때 한재건 박사하고 저한테는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여기에 코리아 박아서 한국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그런 꿈이요. 왜냐면 저 사람도 한국 사람, 저도 한국 사람, 그리고 저희를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도 한국 분이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엔 USA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아쉬워서 그때 이후로 저희한테는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들의 로봇을 가지고 우리들만의 팀을 꾸려서 반드시 저 경기에서 우승컵을 한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목표가 생긴 거였어요. 2018년에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처음 경기를 저희만의 이름을 가지고 처음 출전해서 뛰었습니다. 첫 출전이잖아요. 첫 출전이니까 너무너무 무서웠던 게 로봇이 넘어질까 봐 너무너무 겁이 났었어요. 로봇이 가다가 땅바닥에 굴러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처음인데 그런 망신은 당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때 했었던 전략이 뭐였냐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걸어보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로봇을 이렇게 걷게 했더니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로봇이 너무 느려요.
그런데 또 로봇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순작용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공이 발에서 안 떨어집니다. 네. 공이 발에서 안 떨어지니까 이 경기는 로보컵이라는 경기는 일단 종이니까 휘슬이 울리고 나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로봇이 혼자 스스로 공을 찾고 골대를 찾고 그리고 경로를 만들고 직접 스스로 골을 넣어야 하는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로봇이 서로 1대1로 경기를 붙었을 때 상대방 로봇의 볼을 보고 들어가는 건 되지만 상대방 로봇에 어택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공이 발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로봇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우연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공을 드리블해서 몰고 와서 골대 안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을 만들고 게임을 이겼어요. 지금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사진 안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저희 팀이고요. 지금 저희 팀원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아트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3분의 2 정도가 공대 로봇이나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을 전공한 사람들이고요. 한 2~3명 정도는 매니징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로봇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팀원들의 일부는 공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었던 그 영화 기억하시죠? 그 영화는 2035년 시카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03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4년 정도? 14년 후면 과연 로봇이 사람하고 저렇게 그때 영화처럼 사람하고 저렇게 어울려서 섞여 사는 세상, 그게 진짜 올까요?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이 어떻게 로봇과 공존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로봇을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가 몇 개쯤 될 것 같을까요? 10개? 10개, 7개. 5개. 그래요. 우리 아는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몇 개 안 돼요. 휴대폰 자체를 만드는 회사는. 그럼 질문을 바꿔봅시다. 전 세계에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앱을 만드는 회사는 몇 개나 될까요?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죠. 그렇죠. 셀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로봇도 로봇과 공존하는 세상이 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로봇 자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로봇을 활용해서 그 다음 단계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내가 비단 지금 문과라고 해서 로봇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5년 전에, 벌써 5년이나 됐네요. 5년 전에 생각했었던 로봇을 이용한 공연의 이미지입니다. 그때 저희가 냈었던 제안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혹시 어린이 동물원 아세요? 거기서 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공간 하나를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로봇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들어오면 로봇하고 사람하고 1대1로 짝을 지어서 저희가 세팅해 놓은 게임들을 즐기고 나가시면서 로봇을 반납하는 그런 개념의 콘텐츠를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을 했었던 건 바로 HRI입니다. HRI는 뭐의 약자냐면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의 약자예요. 휴먼 로봇 인터랙션. HRI를 적용해서 로봇을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자, 로봇을 이용한 전시 공연 콘텐츠에 있어서 그 콘텐츠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로봇 자체에 대해 사람들이 애착을 느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로봇 자체에 애착을 느낄 수 있게끔 전략을 세운 거예요. 동물과 동물 사이에서 애착이 생기고 연대감, 유대감을 쌓는 행동 패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털 고르기. 그리고 다음 거는 각인 효과. 아기 오리가 엄마 오리를 따라가는 각인 효과.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행동 패턴이 협력 사냥입니다. 협력 사냥은
예를 들어서 늑대과의 동물들이 하나의 사냥감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사냥하면서 같이 연대감을 강화하는 그런 동물 행동 패턴이죠. 저희는 이것들을 로봇에 맞게끔 로봇 행동 패턴으로 모델링을 해서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로봇은 보시는 것처럼 털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 번 과학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로봇을 가지고 나가서 전시장을 세팅을 해놓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일종의 실험이죠. 그랬더니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 가능성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로봇을 좀 더 대량으로 만들어보자.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바꾼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이 로봇을 들고 시연을 나가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 로봇 청소 기능 있나요? 보시다시피 손걸레 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로봇을 모양을 디자인을 바꾸고 스케일업을 했죠. 지금 현재 저희의 공연 콘텐츠는 상설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1년 365일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가면 저희 콘텐츠 로봇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희는 정말 많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그 지점이에요, 여러분. 로봇은 하나의 최종 목표 수단입니다. 그 목표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즉 내가 상상했었던 목표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능력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가 딱 있고 이걸 이루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분야에 잘하는 친구들이랑 팀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저희 팀이 그래서 3분의 1이 아티스트 출신인 것처럼요. 여러분, 로봇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돼요. 마지막 로봇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거 본 사람? 2명? 3명? 꽤 많이 봤네. 그쵸?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의 베이맥스를 보는 순간 저에게 또 다른 판타지가 생겼어요. 언젠가 내가 친구처럼 교감하고 어울릴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는 팀을 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긴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에이블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에이블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에이블은 뭘 할 수 있는지 볼까요? 에이블은 Able is to talk. 로봇을 좋아하시나요? 네, 말할 수 있습니다. Able은 또 뭘 할 수 있냐면 Able is able to smile. 얼굴에다가 프로젝션 매핑으로 얼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정 연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에이블의 특징은 에이블은 아이 컨택트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저의 얼굴을 인식해서, 사람의 얼굴을 인공지능으로 인식해서 제 얼굴의 위치를 따라가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이블을 마주하고 있을 때 에이블로부터 굉장히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로봇이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인간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학문이 HRI입니다. 저희가 에이블을 만들고 나서 뭘 했냐면 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로봇이 작동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현장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로봇이 지금 얼굴이 호박 얼굴이죠. 이때가 할로윈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탕을 권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분들께.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사탕을 권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후에도 힘내세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보시는 바처럼 처음에는 어색해서 좀 떨어져 있던 분들이 점점 가까이 오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정말 수많은 분들이 로봇과 교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진이 뭐였냐면요. 이 친구들은 그냥 그 공간에 놀러 온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 공간에 놀러 와서 이 동생이
인형을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봇이랑 막 놀더니 갑자기 로봇의 손에 인형을 안겨주더라고요. 그냥 갖다 얹은 거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에이블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사람의 얼굴 위치를 인식해서 그 얼굴을 계속 트래킹을 하고 아이 컨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로봇은 형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 앵글에서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우연히 로봇이 인형을 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마치 로봇이 내가 선물을 받았네 라고 하면서 지그시 그 인형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우연이었죠. 각도의 착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이 저에게 다음 목표를 줬습니다. 로봇에 심장이 있게 만들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온전히 교감할 수 있는 마치 심장이 뛰는 것 같이 살아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그 환상을, 판타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여전히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는 친구, 디자인을 공부하는 친구, 로봇을 제어하는 친구, 설계하는 친구, 그리고 이렇게 스토리를 입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드시 저 경기에서 우승컵을 한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목표가 생긴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딱 있고 이걸 이루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분야에 잘하는 친구들이랑 팀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온전히 교감할 수 있는 마치 심장이 뛰는 것 같이 살아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로봇이라는 게 약간 이제 막연하기도 하고 그냥 미래에 내가 정복당할 존재인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그랬는데 뭔가 우리가 상생과 공존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오늘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고마웠고요. 예술, 어떻게 키네틱 아티스트시잖아요. 예술과 발명, 공통점이 뭘까요? 상상이요.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뭔가 좀 더 심미적인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그거는 아트가 될 수 있고요. 키네틱 아트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미디어 아트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내가 상상한 걸 현실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조금 더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실용적인 부분이 강조됐다. 그런 발명이 되겠죠. 그렇군요. 역시 예술과 발명. 이것도 또 명쾌하게 이렇게 답변을 주시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또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에도 아주 명확하게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자, 질문 있는 학생 손! 좋습니다. 김동현 학생, 이 글자가 작아서 이름을 제가 잘못 불러도 이해해 주세요. 김동현 학생 맞나요? 강릉 명륜고등학교. 예. 저는 사업가를 꿈꾸고 있는 3학년 김동민입니다. 로봇을 제작할 때도 문과나 이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담당자가 모두 협력해서 일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원들의 단합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고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와, 이런 질문 할 줄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렇죠. 저도요. 엄청난 친구인데요. 친구 친하게 지내요. 네. 저희가 팀원의 3분의 1이 아티스트 출신이고 또 팀원의 나머지는 그 공학을 전공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저희가 봉착했었던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였어요. 아티스트와 공학자는 진짜 안 통할 것 같아요. 진짜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단어를 두고도 공학 쪽에서 사용하는 의미하고 그다음에 저희 일반 문과 출신들 친구들이 쓰는 의미하고는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뭐였냐면 같이 뭐 워크숍을 가거나 하면서 놀러 다니는 거였어요. 같이. 그리고 그냥 같이 노는 거야.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밥을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고 수다 떠는 동안에 친해져요. 친해지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친해져야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고 배려가 생겨나요.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이 친구는 어느 지점을 모르는구나. 아,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야. 원래 나쁜 친구 아니잖아? 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고 나면은 그때부터 소통이 일어나요. 저희는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군요.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아, 단지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의 교감, 소통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임현택 학생 또 질문 있다고 하셨죠? 네, 질문 해주세요. 저는 로봇과 인간을 확실하게 구분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잘 이루기 위해서 로봇을 인간과 거의 유사하게 디자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한다고?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 나왔네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토픽이에요. 지금 친구가 물은 질문은 아마 로봇의 외형, 생김새가 인간하고 가장 유사하게 닮아서 오히려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언캐니밸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인간과 닮은 것을 마주할 때 호감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닮은 정도가 올라갈수록 호감도가 쭉 따라서 상승을 하다가 이 닮은 정도가 되게 닮았는데 어딘가 어색하다. 그러면 어느 순간 툭 떨어져요. 이게 언캐니밸리입니다. 그 지점은 무엇 때문이냐면 피부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사람의 피부는 이게 뭐랄까 불투명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투명한 피부 조직들이 겹겹이 쌓여서 이렇게 하나의 피부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반투명한 조직 밑으로 혈색이라는 게 보여요.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현존하는 기술로는 이 피부를 완전히 재현할 수 있는 소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겉피부를 입혀놨을 때 거리감, 거부감이 드는 거고 좀비같이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게 언캐니밸리거든요. 저도 로봇은 로봇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거냐면 로봇이 어떻게 행동하게 만들어야 사람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부분의 HRI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친구 답이 됐을까요?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진짜 열띤 질문, 그건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 우리 또 선생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청소년기를 지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 미래는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야 내 미래는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바가 저기 있는데 내가 혼자 못할 것 같으면 그거 잘하는 친구들이랑 팀을 꼭 짜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넘어서게 해줄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분야에 열정과 애정을 쏟고 계신 엄인설님, 앞으로 정말 어떤 멋진 기술과 로봇을 만들어내실지 앞으로 응원하면서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후에는 여러분이 했던 일보다 못했던 일을 후회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항구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항해를 떠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찾아 계속 나가시면 발견하게 될 거예요.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게 될 거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꿈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